네, 오늘 피플앤뉴스에서 그 문다혜 씨를 먼저 다루는 이유는 흔히 아실 테고요. 정유라, 조민에 이어 문다혜까지 시간의 흐름이 2016년부터 시작되는 어찌 보면 윤석열 검찰 휘하에서 딸들 퍼레이드입니다. 이쯤 되면 딸들이 전문 검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문다혜 씨는 지금 잔뜩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 이야기 잠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2억 5천만 원 출판사로부터 받았다. 그게 수임료가 과다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수임료 과다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한테 받았던 거를 전해주는 거라고 일단 한번 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는 이게 원래는 이 사건이 네. 불거진 건 4년 전이었죠. 네. 4년 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고발했던 사건인데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죠. 지금은 이제 문다혜 씨하고 이혼해서 네. 부부관계는 아닌데 당시 사위가 이상직 예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까지 올라갔던 이상직 씨가 경영했던 타이 이스타젯 항공에 사위가 취직이 됩니다. 네. 그거를 지금 털기 시작하면서 4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나서 털면서 이게 곧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피의자로 적시가 됐고요. 그렇다면 사위 월급은 뇌물이고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은 감사의 선물이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딸이 다혜 씨가 어려웠을 때 생활비를 좀 지원을 했었는데 문 전 대통령이 사위가 취직이 되니까 이제 생활비를 지급을 안 하니까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지불했어야 될 돈을 월급을 받았으니 생활비 지급을 안 하니까 이게 곧 뇌물이라고 하는 논리인 거죠. 이게 그 논리를 들으면서 저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가 생각이 나는데. 네. 그렇죠. 망신주의잖아요. 네. 예, 철저하게. 예. 근데 이게 오늘 지금 이제 방송 시작되기 전에 한 7시쯤 속보가 떴죠. 네. 오늘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사건 네, 네. 그거에 대해서 검찰 수사심의위가 열렸는데 결론이 났습니다. 네, 네. 어떻게 전혀 몰라요? 놀랍지도 않아요. 예상했던 대로 불기소 의견으로 네, 네. 이게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그러니까 예정됐던 수순인데 아니 왜 유독 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김건희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지 지금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쌓여가고 있는 이게 지금 이게 너무 누구 말 많지 따라 않습니까? 매를 벌고 있다. 네. 마일리지가 점점 쌓여지고 있다. 네. 그리고 어제는 또 뭐였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네. 부인 네. 김혜경 씨 경기도 법카 의혹 사건 네. 10만 4천 원인가 그거 했는데 검찰에 소환 조사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는 수사 우리 다 일반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죠. 검사들이 청와대 경호처가 관리하는 데 찾아가서 출장 조사라고 그러죠. 가서 휴대폰 뺏기고 신분증 뺏기고 그 수사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여사님 감시하고. 아련하러 갔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중앙지검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랬더니 이원석 검찰총장이 면피 차원에서 그래도 자기 수심이라도 열었다라고 하는데 수심위의 구성 자체가 물론 검찰은 무작위로 선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수심위에 참여한 수심위원들 앞에 그러면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최재형 목사의 견해도 들어야 되잖아요. 철저히 배제됐고 네. 참여한 게 이거는
죄가 안 된다라고 했던 중앙지검 수사팀, 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측 이쪽만 의견 청취를 한 거예요. 네. 이렇다라고 하면 이런 일방적인 수심위는 열리나 마나 아니겠어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문다혜 씨 측에서는 지금 지난 4년 동안에 그렇죠. 지금 가족, 지인, 고교 동창까지 다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어느 정도 깊이까지 수사가 됐는지는 뭐 지금 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조민 정도까지 간 것 같아요. 거의 예.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예. 보고 있는 거죠. 뭐 거의 탈탈 거죠. 망신주기 아니냐. 네, 그 지금부터 그 만일에 이제 예상을 한다면 지금 이제 수사를 했던 것들을 지금 하나씩 이제 털어내면서 네.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 했을 때 조민 씨 수사했던 것처럼 하지 않을까 그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민 정도를 수사를 하면 그 안 당할 사람은 드물어요. 예. 그래 탈탈 털어가지고 하면은.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과연 검찰이 4년이나 지난 시점에 갑자기 왜 이 건을 검찰의 특수부의 주특기가 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언론에 슬슬 하나씩 풀어요. 네, 타이밍이겠죠. 타이밍이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엊그저께는 조선일보 단독이라고 해서 네. 김정숙 여사가 지인한테 지인을 통해서 5천만 원을 그 딸한테 송금하게 했다. 이렇게 흘려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거 무슨 뭐 불법 자금을 몰래 본인이 아니고 지인을 통해서 보냈다라고 하지만 이걸 따져보면은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으로 내려가셨을 때 그때 극우 유튜버들 얼마나 소란을 부렸습니까? 네. 뭐 마을에서 깽가리 치고 말이 안 됐죠. 그래서 그거는. 김정숙 여사가 밖에 나오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네, 네. 그래서 아는 분한테 딸한테 그 좀 붙여달라고 했던 건데 아니 불법으로 송금할 것 같으면 어떻게 거기다가 송금인에다가 김정숙이라고 가로 열고 이렇게 송금을 했어요. 네. 아니 세상에 불법 자금을 계좌이체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문다혜 씨가 봤을 때는 앞서 그 조민 씨라든가 정유라 씨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네. 저기 뭐야 또 김정숙 여사 뭐 일본 그러니까 인도 타지말묘 네. 그것도 망신주기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그 옷. 네, 그것도 그래서 뭐-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면 어떤 반응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네, 얘기죠. 적극적으로.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이쪽 문재인 대통령 측이나 민주당도 지금 네. TFT 구성해서 대응하겠다라는 건데 저쪽의 의도가 너무 읽히잖아요. 지금 오늘 이제 수심이 이건 분명히 이제 국민 여론이 이제 뭐 싸늘해질 거예요. 네. 그럼 그렇지. 김건희 수사는 무조건 무혐의고 출장 수사도 하고 형평성 논란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가장 김혜경 큰 여사는 문제죠. 네. 뭐 10만 원도 안 되는 법과 썼다라고 해서 검찰에 불러서 그 포토라인에 서게 해서 하는데 이건 철저하게 이 정권이 그 망신주기 통해서 여론 호도용인데 저는 오히려 이러면 이럴수록 역효과가 난다.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들 추석을 앞두고서 추석 밥상에 이제 뭐를 올릴 것이냐 그렇다라고 하면 야 전 정권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아 딸 뭐 사위 뭐 이렇게 불법도 있고 이재명은 또 뭐 사법 리스크 부인이 뭐 추석 전에 또 검찰 청사 앞에서 포토라인에 쓰고 이거 뻔히 노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국민이 그걸 보고서 그대로 믿겠습니까? 이제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네. 요번 추석 그 연휴의 밥상의 재물은 저는 또 역시 김건희다. 당연하죠. 예. 그거 또 뭐 이따가 다루겠지만 네네. 요번에 또 뭐 김영선 예, 의원 뭐 저 공천 개입 의혹까지 지금 자고 일어나면 김건희. 자고 일어나면 김건희. 그래서 아마 요번 이들이 노렸던 거는 문재인이나 이재명의 도덕성에 뭐 흠집을 내려고 시도를 했겠지만 오히려 저는 마이너스 역효과로 추석 밥상에는 아마 김건희 씨가 올라갈 것이다. 네. 이쯤에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아까 문다혜 씨 왜 사위 그 이제 금전적인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얘기하시고 좀 지나가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왜 월급을 탄 걸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지? 정치적으로 되는 건지가 한번 좀 제가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서. 예. 사위를 취직시키는 조건으로 예. 그 이스타 항공의 회장이 네. 이제 민주당 의원인데 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 예.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주는 조건으로 네. 사위 취직을 부탁했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논리예요. 근데 그 이 수사를 전주지검이 했는데 전주지검이 4년 동안 묵혀 있다가 예. 최근 들어서 그 사돈이죠. 전 사돈 이제 저 부부가 이혼했으니까 그 전 사위의 그 노모까지 검찰이 찾아가서 아니 일반인들도 우리가 경찰에서 전화 한 통만 하도 가슴이 철컥 놀라죠. 내려앉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거 전주지검장이 누구였냐 하면 지금 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 이창수 네. 지검장이었죠. 네, 거기서 또 이쁘게 보여서 잘 털었으니까 그래서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한 거 아니냐 이런 세간의 이제 이런 그 의혹들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번- 사위 네. 월급을 주게 했다라고 이게 뇌물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다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일반 국민들의 시각은 그게 패턴이 좀 비슷해요.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비슷해. 네.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 이명박이가 건드릴 때도 네. MB가 건드릴 때도 그 누구를 먼저 건드리냐면 그 가족을 먼저 건드리는 거예요. 예. 노무현 대통령도 가족 먼저 건드렸잖아요. 형 건드렸죠? 예, 뭐 하고 부인 건드렸죠? 부인 건드렸죠. 그리고 바로 칼날을 노무현 대통령한테 대는 네, 거 아닙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못 참으시고 돌아가신 거고 이번에도 궁극적인 목표는 문재인 대통령 같아요. 예, 예, 문다혜보다는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칼을 겨누고 싶은데 먼저 겨누어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참 이 시점에서 그 요거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그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때문에 검찰총장이 됐고 예.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안아줬잖아요. 우리의 검찰총. 그렇죠. 그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 뭐 그 얘기했었죠. 이게 저거 참 얘기하면서 이게 참 인간사의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속된 문재인 말로 대통령도 욕이라는 욕은 다 먹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이게 윤석열이 감싼 것 때문에 이렇게 네. 또 노리는 것도 있다라고 그래요. 네. 소위 얘기해서 이제 친명과 네, 친문 그룹 간에 네, 이제 이쪽이 이걸 던짐으로 인해서 이제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이제 진보 진영 분열인데 이거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감각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뭐 지난주에 한동훈하고 여야 그 대표 회담 네.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네. 이 부분 짚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양산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찾아가서 네. 니리 앞만 흔들어도 우리는 이렇게 굳건하다. 그러니까 근데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표현은 저도 반대해요. 저 앵커님하고 네. 똑같아요. 아니 이게 무슨 정치 보복이에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복할 게 뭐 있어요? 변방에 있던 검사 특검으로 끌어들여 중앙지검장 시켜 검찰총장 시켜 조국 때리고 청와대 압색을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욕만 들어준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욕만 들어준 자기 그 은인이죠. 은인을 스승한테 칼을 진 거잖아,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그치. 거지. 그러니까 살모사 한 마리 키워놨다. 살모사가 뭡니까? 나중에 진짜 예? 부모 잡아먹는 거잖아요. 이것도 흔히 말하는 그 캐비넷에서 지금 묵혀두고 있던 걸 끄집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죠. 아니 그런 식의 노무현 대통령 다시 얘기해서 죄송한데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고 자기 고향 마을 봉화에 가서 오리농법 하면서 정치와 관련 없이 조용히 살겠다. 그 좋은 취지 아닙니까?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퇴임해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서점하겠다. 그것도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당내 예. 분위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방금 말씀대로 예. 그때 그 트라우마가 있을 거거든요. 이게 지금 같은 수법으로 그 같이 이렇게 검찰이 전직 대통령 주변을 털기 시작해가지고 패턴이 같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면 예. 응대하는 것도 그 전과는 달라야 될 텐데. 이재명 당대표도 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대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같이 싸워 일련의 부분에 대해서 같이 네. 싸워 나가는 그런 네, 과정이 네.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돼.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는 사이가 굉장히 돈독해요. 돈독 네. 이상이에요. 네. 그걸 깰 수 있지는 않다고 봐요. 깰 수도 없고. 예. 네. 당내에서는 그 윤건영 의원이 네. 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이제 뭐 예, 예. 신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윤건영 의원이 이제 그 일종의 TF 네. 팀장 맡아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근데 조국 대표도 뭐 그렇죠. 예, 예, 적극적으로 예, 지금 예. 같이 가는 거죠. 예. 뭐. 그러니까 근데 동병상련도 있을 예. 것 같아요. 네. 저쪽이 노렸던 거는 이제 이쪽 민주진보 진영의 그 분열을 노리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네.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원망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시민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촛불로 혁명을 일으켜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맡겼는데 어떻게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느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이제 선한 의지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해요. 네. 하지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 뭐 성직자 뽑는 건 아니잖아요. 좀 강한 카리스마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윤석열 검찰의 난 때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무디게 대응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키워놓은 검찰총장이 네. 대통령이 돼서 지금 가족한테 지금 또 그치. 칼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저보고 또 무슨 어떤 댓글이 오거나 저를 공격할지 모르지만 정말 뭐 맞아요. 속된 말로 쌤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민주진보 진영 내에 이쪽이 뭐 뭔가 이렇게 균열을 내려고 했던 것 네. 이런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일면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자기의 성격을 너무 잘하니까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 기억은 납니다. 그것이 굳이 안 하겠다고 예. 그렇게 예. 그 굳이 안 하겠다는 사람 조국 대표도 많이 했죠. 자기 정치 얘기만 나오면 굳이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거 예전에 그 뭐 비서실장 하는 그 과정에서 임플란트를 몇 개씩이나 그때 그렇죠. 10개 왜냐하면 넘게 이제 그 잇몸이 신경 다 주저앉아가고 그러니까 도저히 정치를 이제 뭐 정치판은 아니다라고 하신 분이 그 시대적인 요구 때문에 그랬죠. 해서 뭐 좋은 분은 네. 맞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런 카리스마나 그런 리더십 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듭 얘기하자면 본인이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정치하기 싫다라고 하는 분들 억지로 정치 저 일선에 이렇게 네, 끄집어내가지고 끄집어내갖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 벼랑 끝을 몰리는 거잖아요. 안 하고 싶은 하겠다는 사람도 얼마나 사람은, 많아요. 네. 하고 싶은 사람 뽑아야지. 너무 많아서 하고 싶으면 안 달라는 사람들 많죠. 예. 세 번, 네 번 나오는. 생각이 있으시고요. 아무튼 그 문다혜 씨에게는 그 아마 참 고통의 시간이 이제 시작이 그렇죠.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게 어떤 아마 강단이 있어 보이고 이렇게 뭐 호락호락할 것 같지는 않은데 문다혜 씨는 아버지가 그 민주당 대통령 할 때도 정의당 소속 그 당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유명하잖아요. 예. 문다혜 씨는 그다음에 이제 SNS에서도 이렇게 침묵을 유지하지 않고 강하게 소리를 내요. 그래서 한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지금 X지만 예전 트위터 와 이거 트위터를 문다혜 씨가 하는 거 아니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지 않고 답답할 때 네. 우리가 이제 고구마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재명 답답하다고. 대표를 사이다라고 네. 뭐 답답할 네, 때 네, 네. 문다혜 씨가 네. SNS 상에서 아버지의 심정을 적극적으로 대신해서 예. 알리고 그랬죠. 특히 예. 저 사진 보면 네. 문다혜 씨가 저때 극적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랬죠, 예. 그랬죠. 너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에 큰 도움이 됐어요. 예. 저기 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안고 있는 손자, 예. 요번에 손자 태블릿 PC를 털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검찰이 예. 손자의 태블릿 PC도 털었다는 왜요? 거. 거기서 뭐가 그랬겠다고? 이게 이제 문다혜 씨가 일부 썼다. 그래서 저것도 압수해 가서 지금까지 아직 안 돌려주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애 거다 보니까 계정을 이제 엄마 계정으로 해서 한 얘기가 옛날에 조국 대표 그 딸 네. 그 일기 작가가 털었던 거 아닙니까? 탈탈 털었죠. 남자친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주위 친척, 고등학교 친척까지, 중학교 동창까지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되면 주변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 문다혜 씨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버텨나갈지 또 응대를 한 게 또 검찰과 어떤 맞대결로 이어질지 저는 강하게 잘 하리라 그러니까요. 아주 믿습니다. 아니 여기 첨언하자면 정유라 씨는 좀 가만히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섰습니다. 문다혜 빵이 갈 때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네. 아니 뭐 자기가 대통령 딸이에요. 비선실세 딸이잖아요. 같은 정유라 처지인데 씨는. 사실은 같이 그 어떤 이렇게 동병상련을 나누어야 할 그렇죠. 저는 상대인데 이게 언론이 키우는 거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프레임 싸움을. 근데 아니 체급이 다르잖아요. 네, 전직 아니고, 대통령 네. 딸하고 비선 실세 딸하고 어떻게 같이 체급이 맞아요. 거기다 그 삼성 승마로 엄청난 비리를 하는 그 사람 아니니까. 뭐 그래서 근데 죗값을 그거하고 뭐 똑같이 얘기하는 건 치른 말이 안 상태다 되죠. 보니 예? 죗값을 치른 상태다 보니 아마 그래서 문다혜 씨가 선배 이번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는데 정유라 컨도 좀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런 얘기 안 하게. 예.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